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5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6 부사편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유닛 59 복합관계대명사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장은 15개고요. 이름만 들어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얘를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꽤 까다로운데요. 해석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복합관계 대명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재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죠.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로서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 우리 명사편에서 살펴본 적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은 형태고요.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네요.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명사가 하는 일인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양보의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부사절로 쓰인다는 것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서 주절 전체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부사절로서 주절 전체를 수식할 때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복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은 형태로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로 쓰였는지 양보의 부사절로 쓰였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리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합관계대명사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명사절, 그렇지 않다면 즉 주절의 앞이나 뒤에서 주절 전체를 수식한다면 양보의 부사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얘가 명사절로 쓰였는지 양보의 부사절로 쓰였는지는 자리를 통해서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who, whom, what, which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어있는 복합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whoever부터 보시면 whoev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관계 대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whoever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면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omever는 자기가 목적격임을 딱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으로만 사용이 되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빠져 있는 형태일 겁니다. whatever와 whichever는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가 바로 나오거나 주격, 목적격 다 된다고 볼 수 있죠. 옆으로 가보시면 whoever는 no matter who, whomever는 no matter whom, whatever는 no matter what, whichever는 no matter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심하실 건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없고요. 양보의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에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옆에 의미로 가보죠. whoever는 뭐뭐가 뭐뭐 하더라도, whomever는 누구를 뭐뭐 하더라도, whatever는 무엇이 또는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whichever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을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요. 제가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이고요.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로 쓰이든 양보의 부사절로 쓰이든 든지 혹은 라도를 붙이면 어느 정도 의미 파악이 됩니다. 살짝 어색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의미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 조심하실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로 쓰였는지 양보의 부사절로 쓰였는지 자리를 통해서는 확인을 해주시되 의미 파악을 할 때는 든지 라도를 붙여서 적절하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Whoever you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building. 당신이
누구든지 혹은 당신이 누구라도 당신은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who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어있는 복합 관계대명사지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요. 컴마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여기까지가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주어 다시 동사가 나와 있고요. 이 동사가 수동태 모양이지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덩어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여기로 빠져보도록 하죠. allow는요.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로 아주 많이 쓰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고 얘를 BPP로 바꾸는 수동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be allowed가 될 거고요. 그리고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오는 be allowed to 동사 원형의 모양이 갖춰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허락, 허용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위로 가보시면 be allowed 투부정사 형태인데 이 비동사 allowed 사이에 not이 들어가서 부정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만 보시면 당신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당신은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Whoever you are. 얘가 보니까 문장에서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아니어 보입니다. 게다가 컴마를 기준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을 앞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보이지요. 양보의 부사절이구나. 그러면 든지 라도를 넣어서 의미 파악한다. 당신이 누구든지 혹은 당신이 누구라도 당신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즉 당신은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또 하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주어 동사 나오면 목적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가요. 주격, 목적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보어가 빠져있는 복격으로도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Whoever you are, 당신이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예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문 갑니다. I won't be surprised whatever will happen.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괜찮을까요? 자, I가 주어고요. won't be surprised가 동사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what 다음에 ever가 붙어있는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얘는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전체의 덩어리가 될 거고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아니네요. 주절을 뒤에서 수식하는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할 거 없이 든지라도 넣어서 의미 파악 다시 해보세요.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괜찮지요? 하나 더 보죠. Whichever you eat, you will be satisfied. 당신이 어느 것을 먹든지 혹은 당신이 어느 것을 먹더라도 당신은 만족할 겁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which 다음에 ever가 붙어있는 복합 관계대명사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컴마가 있는 것으로 봐 일단 여기가 덩어리 같고요. 그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절을 앞에서 수식하는 양보의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든지라도 넣어봅니다. 당신이 어느 것을 먹든지 당신이 어느 것을 먹더라도 당신은 만족할 겁니다. 혹은 만족하게 될 겁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복합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주절의 앞이나 뒤에서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수식을 하는데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합 관계대명사 자체가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미 파악하는 면에서는 든지라도를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전으로 잠깐만 돌아가시면요. 여기에 no matter who, no matter whom,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즉 no matter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든지라도를 통해서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복합관계대명사 정리가 됐고요. 이제 복합관계 부사로 가볼게요. 복합관계 부사는요. 관계 부사 다음에 ever가 붙어있는 형태고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whyever는 없어요. 시간, 장소의 부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어 주절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러면 복합관계부사는 명사절로는 쓰이지 않고 부사절로만 쓰이는데 부사절로 쓰일 때 의미가 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들어갈게요. 1번 시간, 장소의 부사절 및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whenever하고 wherever 두 종류가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when이라는 관계부사 다음에 ever가 붙어있는 whenever, where 다음에 ever가 붙어있는 wherever 두 가지 먼저 살펴봅니다. 자, 얘는 관계부사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형태가 연결이 되잖아요. 완전한 절 혹은 완전한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whenever든 wherever든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보면 두 가지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첫 번째, whenever의 경우에는 at any time when 시간의 부사절로서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no matter when으로 양보의 부사절 즉 언제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복합관계대명사 때 보셨던 것처럼 no matter가 붙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양보의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t any time when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시간의 명사 다음에 when 관계부사가 붙어 있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복합관계부사도 든지 혹은 라도를 붙이시면 의미 파악은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어색하더라도요. 그 어색한 느낌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면 문해력으로 저절로 극복하시게 될 겁니다. 얘는 복합관계부사는 부사절로만 쓰이기 때문에 주절의 앞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도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석을 마무리하시죠. 자, wherever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at any place where 장소의 부사절로 뭐뭐 하는 어디든지 no matter when 양보의 부사절로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no matter가 붙어 있으면 고민할 거 없이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든지 라도를 붙여서 의미 파악하면 된다. 밑에 예문이 있습니다. We can contact people instantly through the internet wherever they are.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 있든 깔끔하게 떨어지는데요. 자, we가 문장의 주어고요. can contact가 동사, people 목적어, instantly 부사, 전치사, 명사, 그리고 where 다음에 ever가 붙어있는 복합관계 부사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든지 라도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민할 거 없네요.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굉장히 복잡한 아이로 알고 있었는데 의미 파악하는 때는 간단하게 딱 떨어지죠.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는 또 뭔가요? 양보의 부사절 방금 하지 않으셨습니까? however만 따로 떼서 보고요. however의 경우에는 양보의 부사절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요. 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일단 얘부터 챙겨가시죠. how 다음에 ever가 붙어 있는 형태고요. 잘 보세요.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붙어서 덩어리를 이루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얘는요. 양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no matter를 붙여서 no matter how로 바꿨을 수 있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얘는 이 그대로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는 자주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일단 얘부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입니다. no matter how로 바꿨을 수 있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자, 예문을 보도록 하죠. No matter how hard we try, we are unable to make ourselves laugh.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웃게 할 수는 없습니다. how 앞에 no matter가 붙어 있습니다. 고민할 것 없이 양보 의미가 되겠고요. 그 뒤에 부사가 붙어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주어 be unable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make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웃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웃게 만들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No matter how를 however로 간단하게 줄이고요. 그 뒤에 부사는 반드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의미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컴마 다음에 뒤에 구조는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웃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셨죠? 이제 기출문장 15개를 통해서 지금 배운 내용이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6번은요. 관련된 표현도 없습니다. Whenever you say what you can't do, say what you can do.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when 다음에 ever가 붙어있는 복합관계부사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say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다시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복합관계부사의 경우에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절을 수식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주절이 이렇게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잠깐 빠뜨렸는데요. 복합관계부사 whenever의 경우에는요. 1차적으로 뭐뭐 할 때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죠.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을 해보시고 의미 파악이 되면 빠르게 넘어가시고요. 그게 잘 안 되면 든지 나도를 붙여서 의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세요. A라는 일이나 상황이 있다고 할게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와 관련돼서 할 수 없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해야 할 때마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좋겠죠? 자, whenever의 의미 잘 챙겨가시고요. 관계대명사 절이 목적으로 쓰인 것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죠. 797번입니다. globe는 지구, get along은 살아가다. Wherever you go on this globe, you can get along with English. 당신이 어디에 가든 지구상에서 당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어를 가지고. 자, where라는 관계 부사 다음에 ever가 붙어있는 복합 관계 부사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 덩어리를 이루고 있네요. 부사절이니까 컴마 다음에 나와 있는 주절을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주절을 가보니까 주어, 동사가 여기까지 묶여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명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가든, 당신이 어디에 가더라도 지구상에서 당신은 영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상황인데 뭐 세계 공용어니까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이 지구상에서 어디에 가든 어디에 가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wherever 복합관계 부사 확인하시죠. 798번입니다. be afraid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자, 그 다음에 honest는 정직한 형용사고요. painful은 고통스러운, truth는 진실이 되겠습니다.
Don't be afraid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s,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친구들에게 아무리 진실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부정 명령문이 되겠고요. be afraid to 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더니 투부정사에 비동사 있으니까 형용사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치사, 명사. 자, 컴마 다음에 no matter가 붙어 있으니까 일단 양보의 부사절이겠고요. how가 있네요. 그러면 그 뒤에 형용사, 부사까지 묶어서 가시고 주어, 동사. 고민할 거 없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정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면 당신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진실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를 집중적으로 복습하시죠. 799번 홀은 전체의 모든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요. At the moment는요. 지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에라고 번역은 될 수 있으나 그 순간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Give your whole focus to what you're doing at the moment, no matter what it is. 완전히 집중하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지금 혹은 그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고요. 그 뒤에 목적어로 이 whole focus가 있는데요. 당신의 전체의 혹은 모든 집중을 주라는 것은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이 되겠죠. 어디에? 그 뒤에 전치사 나와 있네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여기까지 1차적으로 있는데 그 뒤에 전치사 명사가 있어요. 의미적으로는 여기까지 묶어서 보시면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 matter what it is 복합 관계 대명사가 양보의 부사절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든지 라도를 넣어서 의미 파악해 보시죠. 앞에서부터 다시 갑니다. 완전히 집중하세요. 혹은 온전히 집중하세요. 당신이 지금 혹은 그 순간에 하고 있는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 깔끔하게 떨어졌는데요. 더 이상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얘는 라도를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요. 혹시 집어넣는다면 더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이 뭐든 지금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까? 800번으로 갈게요. 100번대가 또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0문장 남았습니다. 표현 볼게요. make clear는 뭐뭐를 분명히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대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명사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만들어진 원리는 설명하자면 또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make clear는 뭐뭐를 분명히 하다라는 표현으로 챙겨가시죠. 자, 포켓머니는 용돈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용돈이죠. Whatever your decision, make it clear why your children get pocket money and what it means. 당신의 결정이 무엇이든지 분명히 하세요. 왜 당신의 아이가 용돈을 받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what 뒤에 ever가 붙어 있습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 뒤에 your decision, 주어만 나온 상태고요. 여기에는 is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make it clear, 뭐뭐를 분명히 하다라는 동사 표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의문사, 절이 목적어 자리에 싹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and 다음에 다시 의문사, 절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목적어, 2번 목적어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의문사, 절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의미 파악할게요.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요. 주절을 앞에서 수식하는 양보의 부사절로 보시면 되겠죠. 든지라도 갑니다. 당신의 결정이 무엇이든 당신의 아이가 왜 용돈을 받고 그리고 용돈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돈이 주어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용돈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용돈을 왜 받는지 그리고 용돈을 받는다는 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해 줘서 명확히 해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whatever your decision. 당신의 결정이 무엇이든지 의미 딱 떨어졌습니다. 자, 801번으로 가죠. accomplish는 이루다, 해내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No matter how much you have, no matter how much you have accomplished, you need help too. 당신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당신도 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겠네요. No matter how much까지 묶어서 가시고요. 주어, 동사. 컴마 다음에 또다시 no matter how much까지 가시고요. 주어, 동사인데 현재 완료로 되어 있죠. 컴마 다음에 주절에 주어, 동사, 목적어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보의 의미니까 당신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많이 이뤄냈다 하더라도 현재 완료로 쓰였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왔을 수 있는데 그 이뤄놓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이뤄놓은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당신도 또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거나 혹은 가진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룬 것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이게 100%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됐네요. 802번으로 갑니다. 자, feel down은 우울하다, encourage는 격려하다. Whenever she felt down, her mom encouraged her by saying that working hard and never giving up is more important. 그녀가 우울할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겠죠. 자, whenever 복합 관계 부사로 시작을 했고요. 주어 동사의 덩어리 컴마가 있으니까 복합 관계 부사가 주절 앞에서 수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by 다음에 동명사가 연결된 상태가 되겠죠. 뭐뭐 함으로써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명사 saying의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이 이렇게 연결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working hard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and 다음에 다시 동사의 ing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명사 주어가 이렇게 이거 2번이죠. 두 개가 주어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명사 바로 앞에 never가 붙어서 부정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이렇게 묶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whenever는 할 때마다로 해석을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녀가 우울할 때마다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격려했어요. 뭐 함으로써요? 이 working hard는 열심히 일한다는 건데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직장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 되겠죠. 뭐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그녀가 우울할 때마다 그녀의 엄마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녀를 격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803번 갑니다. 자, inconveniences는 불편함이 되겠고요. pose는 주다 혹은 제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request는 요구하다. No matter what anyone asks of you, no matter how much of an inconvenience it poses for you, you do what they request.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불편함을 그것이 당신에게 주더라도 당신은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합니다. 자, 먼저 no matter what으로 시작하고 있죠. 복합관계 대명사가 양보의 부사절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인데 ask가요. A of B의 형태로 쓰여서 B에게 A를 요청하다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이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던 what이 앞으로 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no matter how가 있으니까 복합관계 부사가
양보의 부사절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 how 다음에는요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 건데 특이하게도 여기에 much가 명사 형태로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 뒤에 전치사 명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인데 포즈가 주다 제기하다라고 했잖아요. 목적어 없는 상태입니다. 얘가 how를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much of an inconveniences가 따라갔다라고 할 때 큰 틀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그리고 나서 동사 두의 목적어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절이 붙어있다 보시면 되겠죠. 얘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혹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하든지 혹은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그리고 그 요청이 아무리 많은 불편함을 당신에게 주더라도 당신은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합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해도 그리고 그 부탁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다 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부탁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복합관계대명사하고 복합관계부사가 한 문장에 쓰여 있는 아주 공부하기 좋은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절까지도 함께 공부할 수 있겠네요. 자, 804번으로 가죠. Go through life는 삶을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annoyed는 짜증이 난, anxious는 불안해하는, bored는 지루해하는, turn to는 뭐뭐에 의지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되겠습니다. As we go through life, whenever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we turn to food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짜증 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혹은 심지어 심심할 때마다 우리는 음식에 의존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 as가 접속사지요. 이때 as는요, 뭐뭐 하면서라는 시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s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죠. 때가 기본입니다. 뭐뭐 할 때. 그런데 이 as가 동시에 상황을 나타내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꼭 좀 챙겨가시죠.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컴마 다음에 보니까 whenever죠. 그럼 복합관계 부사가 되겠네요. 자, 그 뒤에 주어,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컴마 다음에 다시 보어,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or 마지막 거 나오겠습니다. even just bored가 또 역시 형용사로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어, 2번 보어, 3번 보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뭐 이제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가 나왔는데 우리 turn to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가죠. 그리고 나서 to make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make의 목적으로 제귀대명사 나와 있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feel이라는 동사가 이 better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구조 파악은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짜증나고 불안하고 심지어 지루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음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것을 먹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고 불안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입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또 즐거우면 또 즐거울 때마다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일 때 먹는 것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살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자, 804번까지 됐고요. 805번 agree with는 뭐뭐에 동의하다. claim은 주장하다. clown은 광대. aspirin은 아스피린인데 얘는 진통제의 일종이죠. Whatever the truth may be, there are many people who agree with the Groucho brothers' claim that a clown is like an aspirin. 진실이 무엇이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그라우초 형제의 주장에 광대는 진통제와 같다. 자, 일단 what 다음에 ever가 붙어있는 복합 관계대명사로 시작을 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고요. 컴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복합 관계대명사가 양보의 부사절로 쓰였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there 비동사 다음에 주어까지 묶어서 가고요. people 다음에 who 있고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까지 이렇게 가셔도 되고 agree with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니까 한 방에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claim은요. 주장하다라는 동사 말고도요. 주장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가는 거니까 얘가 명사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명사 다음에 대시 있고요.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여기에 인용부호가 붙어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장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구조 파악은 됐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라우초 형제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어떤 주장이요? 광대가 진통제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웃음과 통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닌데요. 웃고 나면 이 통증이 좀 더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광대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웃겨주죠. 이게 웃음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라는 것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명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어. 그래서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웃음이라는 것이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한 이 형제들에게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때 would는요. 얘가 시제가 과거가 아니잖아요. 얘는 가능성 혹은 추측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되나요? 806번 되겠습니다. 이건 표현이 없네요. 쉬운 어휘와 표현들로만 구성된 문장인가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Remember, money can buy a good date. The best ones are those spent with someone you love, no matter where you are.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기억하세요. 돈은 아주 멋진 데이트를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데이트는 데이트들입니다. 어떤 데이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진 데이트예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의미 파악됐을까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고요. 기억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하는 거죠. 돈이 살 수 없어요. 주어 동사. 그리고 a good date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The best ones.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비동사부터 those 대명사까지 묶어서 갈게요. 그리고 나서 spent with someone you love가 과거 분사 덩어리로서 대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someone이 대명사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목적격이 생략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주어가 동사 하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복합관계 부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든지라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으로 좋은 훌륭한 멋진 데이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데이트를 멋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멋진 데이트라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보낸 그런 데이트라는 거죠. 의미적으로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멋진 데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주 그 돈이 안 드는 그런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뭐 공원 벤치도 좋습니다. 그런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그 순간들, 그러한 데이트가 가장 최고의 데이트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주 멋진 말이었습니다. 자, 807번.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의 덩어리 접속사를 보시고요. remain은 여전히 뭐뭐 있다라고 나타나는데 뭐뭐인 상태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였고요. 그 뒤에 형용사가 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intact는 손상되지 않은,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고요. replace는 대체하다. other than은요. 뭐뭐 외외, 뭐뭐와 다른, 뭐뭐이 아닌 적절하게 문장 내에서 의미 파악하셔야겠습니다. As long as my mind and memories remain intact, I will continue to be the same person no matter which part of my body other than the brain is replaced. 제 정신과 기억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는 한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일 겁니다. 제 신체의 어떤 부분이, 뇌 이외에 신체의 어떤 부분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의미 파악 되셨습니까? As long as를 하나의 접속사 덩어리로 가신다고 했고요. 주어, and 주어지요. 1번 주어, 2번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보어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어,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가 여기까지 있고 투부정사가 continue의 목적어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투부정사에 속한 비동사부터 the same person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no matter which가 있는데요. 이때 which는 part를 수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그리고 나서 여기에 동사가 수동태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no matter which part of body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o matter which of my body 다음에 no matter which part of my body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온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 파악 다시 갈게요. 저의 정신과 기억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한 저는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는 거죠. 뇌를 제외하고 저의 몸에 어떤 부분이 교체, 대체된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장기나 신체 부위들 이런 것들을 뭐 다른 뭐라고 할까요? 인공 장기나 아니면 인공 신체와 같은 걸로 대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뇌를 제외하고 다른 신체의 어느 부위를 다른 장기로 인공 장기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뇌를 교체하지 않아서 마음과 정신과 기억력이 살아 있다면 그 어느 다른 신체 부위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나일 거라는 건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다른 것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뇌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같은 사람일까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겠죠. 자,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복습하시죠. 808번입니다. order는 주문이라는 뜻의 명사로도 동사로도 가능하죠. complicated는 복잡한, complete는 완료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waiters would remember an order, however complicated, until the order was complete. But they would later find it difficult to remember the order. 그렇습니다. 웨이터들은 그 주문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주문이 완료될 때까지. 하지만 그들은 이후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문을 기억하는 것을. 뭐 요 정도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The waiters가 주어고요. would remember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on order가 목적어. 그리고 however complicated니까 얘가 복합관계 부사의 양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언제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접속사 그리고 다시 주어 would later find가 동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가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있고요. 여기가 진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식당에서 이 서비스를 하는 웨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터들은요. 주문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혹은 기억하곤 했습니다. 하곤 했습니다는 옛날에 했던 일이고 뭐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 웨이터들은 주문 받은 것을 즉 주문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주문이 완료가 될 때까지 자 손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 주문한 그 사항들을 딱 서비스 완료할 때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후에는요. 그 주문을 아까 받은 그 주문을 기억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웨이터가 한 분 있다고 할게요.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주문이 와요. 그런데 이 주문을 일단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첫 번째 받은 주문이 완료가 되잖아요. 자, 이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주문도 완료가 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주문들은 어쨌든 간에 기억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문이 딱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집중해서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후루룩 기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든 뭐 의식적으로든 없애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일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일단 종료가 되고 나면 더 이상 기억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을 표현한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요. 기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However complicated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809번입니다. Demonstrate은 증명하다, clearly는 분명하게, tremendous는 엄청난, destiny 운명, internal dialogue는 내적 대화가 되겠습니다. Whatever the answer is, this area of research demonstrates one thing clearly. We have a tremendous ability to control our own health destinies simply by changing our internal dialogue. 정답이 무엇이든 이 영역의 연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증명합니다. 즉,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의 운명을 통제할 우리의 내적 대화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갈게요. what 다음에 ever가 붙어 있습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컴마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주절을 수식하는 양보의 부사절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is area of research가 얘가 주어인데요. 이러한 영역, 이러한 분야의 연구인데 이 연구 분야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이 연구 분야는 주어고요. demonstrate가 동사, one thing이 목적어, 부사 있고요. 땡땡 콜론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그랬죠. 주어, 동사, tremendous ability가 목적어. 그리고 나서 to control 투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적용법인데요. control이 our own health destinies까지 이렇게 묶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control이 목적어로 our own health destinies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사의 ing 동명사고요. 이 changing이라는 동명사가 our internal dialogue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simply가 붙어서 의미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함으로써라는데 그저 이렇게만 함으로써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살려서 해볼게요. 정답이 무엇이든 간에 이 연구 분야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증명한 내용이 뭘까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상의 운명을 조절, 통제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저 우리의 내적 대화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즉 내적으로 자기가 건강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지
나는 이렇게 나쁜 것을 하면 안 돼. 건강에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내적 대화.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만 생각하는 내적 대화? 아니면 뭐 이런 건강상의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자꾸 나는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건강을 챙겨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적 대화를 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의 건강상의 운명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갈게요. 정답이 무엇이든 이러한 연구 분야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증명했는데 우리가 단순히 내적인 대화만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건강상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whatever the answer is를 집중해서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expert는 전문가, recognize는 인지하다, behavior는 행동, reduce는 줄이다, remove는 제거하다 동사지요. unnecessary는 불필요한 형용사입니다. No matter where you work or what you do, becoming an expert in recognizing patterns of behavior can help you reduce the stress in your life by removing unnecessary problems with others. 당신이 어디에서 일하든 무엇을 하든 전문가가 되는 것은 행동 패턴을 인지하는데 당신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문제들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자, 먼저 no matter where로 시작하고 있네요. 복합 관계 부사가 양보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뒤에 주어 동사 5월 접속사 다음에 what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앞에와 같은 패턴인 no matter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복합 관계 대명사가 양보의 부사절로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becoming이 있습니다. 컴마 다음에 동사의 ing죠. 또 습관적으로 이거를 현재 분사 구문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잘 보세요. 복합관계 부사와 복합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컴마 다음에 나와 있는 주절을 수식하는 구조로 쓰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절의 주어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동명사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접근을 해보셔야겠죠. becoming 다음에 보어로 명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치사 동명사 recognizing의 목적으로 patterns of behavior가 있고 나서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becoming부터 behavior까지가 동명사 주어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요. can help의 목적어로 you,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인 reduce가 있고 reduce가 the stress를 받고 있는 상태죠.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 가고요. 다시 by 다음에 동명사 있네요. 동명사의 목적어로 unnecessary problems 그리고 with others가 의미적으로는 묶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 분석은 다 됐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일하든 당신이 무엇을 하든 행동 패턴을 인지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문제나 충돌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요.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 패턴을 인지할 수만 있으면 불필요한 문제나 충돌을 제거함으로써 삶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당신이 어디에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주변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스트레스 요인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한번 보시고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러면 그 행동 패턴을 잘 인지하시고 뭐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잘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챕터 6 부사편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 이제 챕터 7 가정법과 비교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만치는 않죠. 다음 시간은 유닛 60 가정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출문장은 15개밖에 안 되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60-1강이고요. 가정법 개념 플러스 기출문장은 811번부터 815번까지 5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10개의 기출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사편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